간첩입니다. 간첩은 사람이라 간첩이죠. 그 새끼는 좀비 새끼입니다.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 놈이에요. 좀비 새끼예요. 그건 완전 허수아비고 우리나라 정치한 놈은 누가냐? 박원순이가 다 한 겁니다. 문재인이 이거는 좀비 새끼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애들 시키는 대로 허수아비 노릇한 놈입니다. 이거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 이재명이 새끼는 완전히 틀린 새끼고. 그건. 자, 제 탄핵 얘기 말씀드릴게요. 김정남이가 며칠 날 죽은 줄 아시죠? 언제 죽은지. 콜라르프 공항에서. 자, 2017년입니다. 2월 13일 날 죽었습니다. 자, 누가 죽였냐? 김정은이가 죽였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왜 죽인지 아세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김정은 참수부대를 운영했습니다. 맞아요. 걔만 죽이고 김정남이를 세우면 자유시장경제 같이 한다고 했던 애가 김정남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들하고도 친했습니다. 저한테도 페이스북 요청이 왔었는데 저는 뭐 가짜 가도 많으니까 그냥 끊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왔죠.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하고 친했다고 김정남이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취임하자마자 아까 뭐 노트북 이거 얘기했었지만은 최순실 중요한 거, 김정남이 그 국정원 특활비를 김정남이 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본인 입으로 얘기 못합니다. 그 국가 기밀이죠. 국정원장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국가 기밀입니다. 그거는 사명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2월 13일날 죽였냐? 애들이 탄핵 저 헌법재판관들도 중간에 망설이는 놈들이 있었어요. 몇 사람. 근데 중요한 거, 니네 빨리 안 하면 죽어. 돈 몇백억, 그때 당시 마이크들 잡고도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죠. 뭐 200억을 받았느니 헌법재판관에 저에다가. 그게 아닙니다. 니네 빨리 안 하면 죽어. 정남일 죽이고서 또 애들한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 여의도 그 쓰레기들은요, 마약 안 하는 놈들이 거의 없어요. 애들이 제정신도 잴지 않은 놈은 몇 놈 있습니다. 다른 놈들은 그냥 휩쓸려 간 놈들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회 쓰레기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정은이 지시받고 한 겁니다. 그게 작년 10월 18일 SBS 뉴스에 국정원, 전직 국정원 국장급 이상 간부가 인터뷰한 게 나옵니다. 그 얘기가 특활비 제공했다고, 김정남이 줬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희망이 딱 안 망한다고 딱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제가 봤습니다. 우연히 식당에서 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날 때가 된 게, 만약에 이낙연이가 됐으면 이낙연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으려고 저 이재명이 저 쓰레기가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진실이 그겁니다. 그 헌법재판관들 겁먹고 두세 명이 눈치 보던 애들이 그냥 손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 밝혀지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냐면요, 이 단추만 누르면요, 정은이, 시진핑이, 푸틴이 아침에 그냥 시체로 나옵니다. 그 첨단 과학으로 다 양자 그 역학, 제가 집회 다니면서 마약 얘기는 2018년 초부터 프린트해서 나눠준 사람입니다. 그 청와대 앞에 행진할 때도 김문수 지사도 또 마약 얘기요. 성영선이, 차명진이는 뭐 볼 거 없어요. 운동권 할 때 마약 엄청 했을 겁니다. 차명진 스타일이. 예술계통은 특히 심합니다. 연예인들. 그리고 다 유명원이 똘마니들입니다. 제가 세월호 현장 가서 조사하고 다 현장 조사해서 김기춘이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그런 정보 받고 수사본부를 대검으로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세월호 때. 근데 그때 당시 김기춘이가 비서실장이죠. 김기춘이가 누구죠? 검찰 대부입니다. 근데 PK 대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황장수가 다 정리해가지고 현장 파악한 거, 유병헌이 가짜 그 시신 금리빨 나온 거, 이거 다 해가지고 추적자 프로그램에서 그걸 방송했는데 며칠 만에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TV조선. 그 여기자고 남자가 가서 순천의료원에 그 영안실에 근무하는 그 나이 먹은 양반하고 인터뷰한 것도 나옵니다. 자기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런 것까지 나와서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걸 다 뭉갠 게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려고 미리 공작해서 했는데 이걸 누가 주도했냐? 유병헌이가 다 한 겁니다. 유병헌이 똘만이 아닌 놈이 없습니다. 김무성이 이것들 다 유병헌이 똘마니들이에요. 그리고 이준석이 있죠, 마약 부산 가서 벌써 그거를 다 하고 온 놈들입니다. 그래서 김무성이 유병헌이 그 세월호 선장 주임만 하시는 거죠? 예. 거기 금수산 궁전 있죠, 북한에. 예. 유병헌이 안성이 금수원입니다. 제가 건설하면서 마지막 현장인데, 근데 그 이후로 그 전부터 정보를 많이 알아서 그 동네 가서 금술이 금수면 있는지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가 종교 황제 된다고 연방제 통일하면 북한에 가서 그 약속하고 온 놈이 유병헌입니다. 괜히 금수원이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얘기가 자꾸 너무 많아 길어지는데, 해가 탄핵이 여의도 그 쓰레기들이 한 게 아닙니다. 북한 지령받고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안 하면 죽어. 지 형도 국제공항에서 죽인 놈인데 얘들 약점 잡힌 놈 한두 명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침수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에 왜 저 광주에 아까 우리 여기 전문가님이 또 말씀하셨죠? 중국에 조선족 이런 중국인들 와가지고 건물 갖고 있다고 오야봉도 제가 건설해서 잘합니다. 유병헌 당시에 그 제가 안성에 공사할 때 그 목수 오야봉이요, 중국 조선족 중국인데 그놈이 지가 대림동에 건물을 갖고 있어요.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고 그래. 대림동에 이미 제일 먼저 생긴 데가 대림동입니다. 그 골목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 때문에. 근데 이미 완전히 장할 때 하루 이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그 공사하다 무너진 거 있죠, 중간층 타워 크레인, 그거 할 때 사망자 명단 나온 거 봤어요? 뭉갰죠? 보름 동안 이상 뭉개다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왜? 거기 일하던 놈들이 대다수가 쭉 놈들이었습니다. 그거 밝히니까 못한 거예요. 그거 밝혀지니까. 그리고 중국은, 저 광주는 애들하고 자매기를 맺었죠. 북중국의 그 큰 대도시 하나하고 걔들 갔다가 건설 현장 버스 정류장 덮친 거 있죠, 철공사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제가 한 30년 건축사무소하고 종합건설 한 사람입니다. 그 대학건설이 있죠, 죽은 성완종이 자살당한 겁니다. 그 저 베트남인가 어디 그 공사한 게요, 몇천억 적자난 게 아닙니다. 정치권들 다 거기서 돈 퍼준 겁니다. 경남기업 인수시켜놓고. 그 호방건설 있죠? 호방건설 그 김 회장이 똑똑한 친구예요. 지가 살으려고 대호건설 인수인계 다 시켰죠? 아무도 저 이제 제3자한테 이제 주려고 했는데 그거 대호건설 먹겠다는 건설회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호방건설을 찍어서 혼자 줬어요. 근데 핑계가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지금 성일종이 성완종에 골날까봐 그 친구가 우연히 건설에서 한 게 저하고 똑같은 87년도 했더라고요. 광주에서 그 친구는. 근데 상완종이 골 안 날라고 그 대우건설이 아랍에미리트가 어딘가 거기서 2천억 정도가 사고 난 게 있습니다. 자기는 국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건설 해외 건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 국제 건설 못한다. 해외 건설. 그래 핑계대고 빠져나온 게 그 김 회장입니다. 호방건설. 지금 요새 조사받고 있죠. 비리가 많고 엄청 컸으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그걸 안 물은 게 지도 당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애들도 호남 애들도 아까 어느 분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살으려고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제일 빠르죠. 그래서 탄핵은 다시 말씀 탄핵은 100% 북한 놈들 공작에서 한 거고 그거 애들 뭣도 모르고 따라서 한 놈이 여의도에서 그 쓰레기들입니다. 마약 하니까 계속 마약 수사 못하겠죠. 거의 다 마약 한 놈들이에요. 여의도 쓰레기들이. 그리고 마약 수사팀이 경비 업무 쓰는 팀들 아니죠. 마약 수사팀들이 경비팀은 따로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가 마약 수사팀 집중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부서가 완전히 틀리죠. 국민학생도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애들이 이 증후군이 어마어마해요. 마약 그 증후군이.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문수 지사예요. 운동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동권에 차명진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마약 안 하는 놈들이 거의 없었죠. 그 당시에 80년도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합숙소할 때 거기서는 집단으로 했습니다. 뭐 여기 다 연로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집단 성행까지 같이 해버렸어요. 한 식구 만들어나고 그때 마약이 필이하고 그 다음에 남자끼리 성행이 동성애자는 100% 마약하는 놈들이에요. 준석이 100% 마약한 놈이에요. 준석이 그 부산에 가서 다 그 짓들을 한 겁니다. 그 유승삼이 있죠? 총경화에 한 놈. 이번에 저 누굽니까 그 이윤희근인가 경찰청장이 걔 이제 수사 본격으로 한다고 했어요. 영삼이 거꾸로 하면 됩니다. 유삼영이 김영삼이 거꾸로 하면 됩니다. 김영삼이 엄마 고향이 대마도입니다. 일본 출생이에요. 그래서 평생 하늘 갖고 산 놈이 김영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망쳐먹은 놈들이 PK들이 거의 70%고 호남이 30%밖에 안 돼요. 다 PK들이에요 지금. 얘들 전라도 호남 애들 쓰고서 그 다음에 딱 갖다 놓으면 누구 쓰죠? PK들입니다. 그 이력을 잘 보세요. 대법관 뭐 이런 놈들 이력을 잘 보세요. 호남 있고 그 다음에 선관위장 이런 것들 시키는 거 보세요. PK 호남 시켰다가 바로 PK를 다 바꿉니다. 박원순이 고향 있죠? 거기 놈들이 거의 다예요. 청양 뭐 경남 PK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이 뭐 많아졌는데 해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김영삼에서부터 자 유병원이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출생지가 1번입니다. 자 유병원이 고향 세월호 때 조사 그날 해필이면 그날 현장에 있을 때 안성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안성에 있을 때 그래서 거기 동네도 조사하고 그 학구 상거리 7번이나 갔다 현장 수사를 계속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황장수 자료 주고 그 자료를 청와대 김기춘이한테 갖다 줬는데 황장수가 김기춘이하고 친합니다. 그 날짜로 저하고 저녁에 밥을 먹는데 황장수 죽인다고 협박이 들어와서 제가 거의 황장수 집을 거의 다 일주일이면 서너 번을 제가 집에 한 4번 이상을 집에 데워다 준 사람이에요. 집 앞까지. 아파트 그 영동포구 쪽인데 당산역 거기 사무실 있었죠. 영암모장가 무슨 거기 사무실에 거의 거저 쓰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황장수도 그렇지만 이놈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출생지가 그 말에 저녁 먹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날
청와대 갖다 주고 자료를 총 정리해서 유병원이 작품이고 다 그거다. 근데 황장수도 북한 얘기는 잘 못했어요. 겁나서 그 얘기 못했어요. 황장수도 북한 얘기를 대놓고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같이 밥 먹는데 인천지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황장수가 승질 급하죠.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 와서 조사 좀 받아야 됩니다. 어? 그 왜 거기 가서 하는데 그랬더니 그 자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지검에서. 그리고 황장수가요 감이 빠르잖아. 그래도 그 친구도 이 핸드폰을 그냥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미 다 장악됐다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김기춘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세월호 때 대검으로 옮기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면 기자도 해결까지 했습니다. 대검으로 옮기라고 말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김기춘이가 검찰 대부가 바로 인천지검으로 갖다 줍니까? 거기 박아놓은 놈들이 누구냐? 다 PK들 애들이 완전히 장악해서 미리 박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수사를 하는데 자 해양사고 행안부에서 다 했습니다. 중앙안전. 근데 1년 전에 입법을 했습니다. 해난사고는 해경에서 하기로 1년 전에 입법을 해놨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조사를 누가 했죠? 해경에서 했죠. 그 똘마니 놈 있죠? 장학생이라는 놈. 이영웅이가 어떤 놈. 유병원이 똘마니라는 놈. 걔가 수사국장, 걔가 인터뷰 다 했죠. 정부 수사국장 그놈 그것까지 다 한 놈이죠. 국장이 4명인데 그 당시에 해경이 1년 전에 입법을 했어요. 그래서 해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마한 해수부 장관 남해 먹었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했지만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고서 유병원이도 그 금리 빨라고 뭐 했다고 그래서 그 한 거 있죠. 제가 순천 의료원까지 다 갔었습니다. 제가 학구 상거리에 그 CCTV가요 발견된 데가 SM이 세무죠. MS 주식회사입니다. 상호가 입구에 있는 거 공장이 2개입니다. 몇 개가 아니에요. 2개 있어요. 꼭대기는 뭐냐 제철 뭐 이런 거 폐철 뭐 H빔 같은 거 갖다 놓은 건설 오래 해서 잘하는데 현장을 제가 설계사무소에서 CCTV가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학구 상거리 주변으로 그거 보면 유병원이가 어디로 갔는지 다 나옵니다. 박원순이 준 거 청와대 CCTV 다 있습니다. 박원순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있어요. 그거 지금 다 확보했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그 학구 상거리 그런 거 다 있는데도 왜 그거를 CCTV도 자 YTN 뭐 이런 데서 특종했다가 나왔죠. 그 공장이 그 제철 공장이 아닙니다. 밑에 MS 주식회사라는데 MS 주식회사. 그리고 그게 컨테이너 2층에 CCTV입니다. 제가 그 새벽에 그 발견됐다고 해서 새벽 1시에 가가지고 사우나 갔다가 하고서 아침에 현장에 가서 조사한 사람이에요. 제 황장수가 아침에 그 방송 프로그램 나갔다가요 제 문자 받고서 그 자료 있던 걸 바닥에다 던진 게 황장수입니다. 그날 이거 완전히 장악돼서 전체 나라 전체가 공작위에서 움직였다. 그래서 황장수도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 그 CCTV가 뭐냐? 그 MS 거꾸로 하면 세무죠. 공장에 제가 7번을 가는데 생산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공장에서 해양 구조물 만드는 공장입니다. 처음에 특보했다고 저 위에 공장에서 찍었다 그러는데 기자가 그 공장에서는요 그 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천장에서 사진 찍어서 도면 딱 만들어서 황장수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나라가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그 죽은 사람은 유병원이 아니에요. 그 벌써 다 알아요. 금리빨이 몇 개 나왔는데 그거를 불황자 뭐 하는 사람이라고 노숙자 뭐라고 40일 동안을 방치합니까? 내실 같아서. 자,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것도 과학 저 수사 거기서 뭐 저 확인됐다.
잠깐만요. 확인됐다고 그랬어요. 유병환이 그 시신도 맞다. 자, 그러면 전일 빌딩 있죠? 광주 사태 때 5.18 전일 빌딩에 기관총을 쐈다고 그랬죠? 저도 그 제가 프린트해서 우리 집회 때 나눠줬는데, 자, 그거 뭐냐? 전일 빌딩에 자, 바둑알처럼 찍혀 있어요. 바둑알처럼. 자, 기관총을 맞았으면요, 콘크리트가, 제가 건설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콘크리트가 치면요, 별 모양이 나와서 떨어져 나옵니다, 자국이. 자, 그것도 국가수에서 총알 자국이 맞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유병원이 하고 그거하고 똑같이 국가수에서 똑같이 허위 사실을 갖고 맞다고 그랬죠.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병원이는 진작에 북한 갔다 와서 거의 다 유병원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재인이가 노무현이하고 직접 처음부터 그 법원에 들어갔던 놈이 아닙니다. 노무현이 파리하려고 노무현이 아주 직접 똘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박철원이가 부장검사 했었어요. 노무현이가 형님 해뒀었어요, 그 당시. 내 아는 분이 부장판사였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뭐 했냐, 그때 이미 박철원이가 다 갖고 노는 거 형님 동생이 돼버렸어요. 그때 노무현이가 형님이 깍듯이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이 그때 당시 이 무슨 변호사가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딴 데 가는 바람에 구해다 놓은 게 문재인이랍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부장판사는 우리 유고모님이라고 법무법인 하우 만든 분인데, 정확하게 그 당시에 요트까지 탔답니다. 노무현이 요트까지. 그래서 제 주변에 핵심 이런 게 우연일치치고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도 뭐 전두환 대통령 얘기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5.18에 대해서 북한군 개입 일절 얘기 못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죽였냐? 지미 카터가 죽인 겁니다. 자, 원자폭탄 실험용이 아니었어요. 실제 무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미국 자주국방이었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 이제 우리가 자주국방 이제 성취했어. 자, 감청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때 CIA 본부서부터 이사급 된 놈들, 거기서 아시아 총책임자들 다 들어와 있었답니다. 저는 우리 이정 형님이 탄약 원자폭탄 저장고를 만든 분이 우리 이정 큰형님입니다. 저는 11.6 사건이 한 일주일 정도 때 그 형님한테 들었습니다. 비상 고속도로 가면 비상 할주로 있죠. 지금은 중앙선 다 분리되어 있지만은 옛날에 중간중간 비상 할주로를 썼습니다. 거기를 탄약창하고 연결해서 도로 포장까지 다 해줬습니다. 자, 이걸 핑계를 뭘 댔냐? 농로 계량공사인데 농로 포장해 주는 거다, 이 명목으로 군데 몇 개를 했습니다. 한 군데만 딱 찍어서 하면 거기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아이디어에서 딱 해놨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 내막을 알고 지미 카터 새끼가 협박해가지고 원자폭탄 반납시키고 5.18 묻어버린 게 전두환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얘기 못해. 정진태 장군한테 2기 후배예요, 정진태 장군이. 제 백마부대 우리 사단장이었는데 정진태 장군이 얘기를 못했어요. 전두환 대통령 죽기 전에, 아니 죽을 때 뭐 남기고 합니까? 사실대로 얘기하고 한번 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한번 계획이 되면은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었어요, 정진태 장군이. 재작년이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하루 이쯤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양자역학이 이게 어마어마해요. 제가 지구환경으로 입법다고 국회의원님들 15년 전부터 만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관심 가진 건 20년 됐고. 그래서 이 내막을 하는데, 지금 이런 과학기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 우리 이 차 안에도요, 동영상으로 찍으면 우리 대화가 실시간으로 다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이는 거 사람 푸틴 시진핑이 죽이는 거요. 마음만 먹으면 아침에 그냥 자연사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구를 뚫고 가서 중력파 양자파는 더한 건데 지진 나게 해서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미 십몇 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맣게 지금 이렇게 다 속고 사는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이번에 양자물리학 노벨문학상은 세 사람을 다 양자물리학자를 줬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안 줬어요. 왜? 전부 다 경계합니다. 그 양자물리학자들 최고가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인들입니다. 이소 박사 괜히 이소 박사 아닙니다. 옛날에 어마어마한 피가 있어요. 그래서 잘해. 트럼프도 일부러 한국을 한 9시. 안정화 안 시키려고 2018년 4월 1일 날 예, 알았어요. 갔죠? 4월 1일 날 북한 가서 만나고 왔죠? 정은이는 어깨 툭툭 치면서 압수하면서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했습니다. 6월 13일 날 우리 지방선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점 뭐냐, 우리 한국 혼자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국 혼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안정화가 돼갑니다. 예, 두고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완전히 손잡고 유럽 쪽하고도 손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중국놈도 쫓겨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 예, 간단한 예예. 김병원이를 준이가 살려줬다는 걸 국회 앞에서 하는 당일날에 시민의회가 박근혜 대통령 올렸습니까? 테러 당한 거 아세요? 그 정보를요. 네. 그거 제가 계속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세월호 그때부터 그 신혜식이 뭐 변희재이런 친구도 주옥순이도 그때 다 만난 친구들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닌데들 아는 정보들은 해가지고 부지런히들 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 가만히 일단 자,